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중3 학생인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법이 어딨냐고 그냥 하면 된다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공부법 되게 단순해요. 공부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 공부 마무리한 다음에 무한 문제풀이 하면 됩니다. 그럼 되게 단순한데, 디테일한 요구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게 사람마다, 성격마다, 등급마다, 과목마다, 상황마다, 처해진 상황마다, 그 다음에 투자된 비용마다, 그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공부법은 그럼 딱 한 가지만 골라라. 제 2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학습 능력 기록. 이거를 쓰는데, 자, 한번 보실래요? 이 학생은 6개월 정도 썼습니다. 이 학생은 한 3개월, 2개월 썼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뭐 쓰지는 1개월인데, 옆에서 형들 쓰는 거는 그냥 보는 내 아들. 이 학생은 1년 정도 썼습니다. 거의. 이 학생 3개월 정도 썼고, 1년 정도 쓰내고, 이 학생은 쓰다 말다 어떻게 보면 본인하고 비슷한 스타일. 억지로 안 되는 스타일. 근데 어쨌든 점점 늘어서 이렇게 쓰고, 이 학생들은 거의 뭐 1년 정도 썼어요. 중학생들. 재수생은 2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뭐 순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썼는데, 근데 이거는 복합재수생. 이 학생은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바뀐 지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각성을 했어요. 써놓고 자기 일기를 다 써놓은. 나중에 받아갖고 보면 자기가 뭐 했는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학습 누적 기록부에 성격이 드러나요. 꼼꼼하게 쓰느냐, 그냥 쓰느냐. 성격. 스타일대로 써요. 그 다음에 진심이 드러나요. 아,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고1 2명한테 그랬거든요, 2명한테. 이걸 써가지고, 니네 아빠한테 5줄에서 10줄 사이 감상문 받아오라고. 일주일치 써서, 뒤에다가. 니가 회사 CEO라냐면 이렇게 썼겠냐. 얘한테는 그 얘기 안 했지만. 중2가 이 정도 쓰면 잘 쓴 거 아니에요? 수학만 하면 넌 퍼펙트다. 그럼 끝났지. 그러니까, 니가 성의를 가지고 너 스스로를 분석. 그거 제일 잘 쓰네. 뭐 예를 들어서, 얘한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여기 상황에서 네가 요거는 어떻게 변형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키지? 하는 것만 하면 너는 완성이라고. 더 할 거 없다고. 이게 학교 시간 공부한 그 과목별로 분류도 해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거를 기록을 하는데, 나중에 지나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이거 배웠던 애들이 그럴 때 이거 다 쓰더라고요. 유학 가서도 이거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냥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여기 좀, 제 거 보면 여기 좀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칸 넓이도 조금 다르고. 이거 보내달래. 옛날에 했던 그 느낌대로 쓴다고. 그래서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유학 갔던 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거만 쓰면, 이렇게 성의 있게 쓰면, 그냥 일주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자기 생각 가지면서 썼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현재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본인이 나한테 안 보여줘도 이렇게 썼다고 하고 가져갈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본인 기록 다 해서 쓰시기를 바래요. 첫 번째 학습 누적 기록부. 두 번째는 뭐 실제적으로 여기에 뭐 계획도 쓰고 나름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 유튜브에 보면 동아쌤 학습 누적 기록부 하면 60가지 개선법, 뭐 40가지 개선법, 아니면 남들 컨설팅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이런 거 보시고, 나름대로의 그 학습 누적 기록부를 써서, 나중에 이게 그 고등학교 생기부나 자소서나, 뭐, 아니면 그 생활을 챙기거나, 뭐, 멘탈이 깨지지 않게 잡아주는데 최고의 부시를 하거든요. 저 어쨌든 생활을 쭉 했습니다. 생활을 해서, 이게 숙제가 몇 페이지인지를 모르면, 숙제를 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자료를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줄치기가 얼마큼 몇 페이지를 하는지를 못 쓰면, 그러면 얘한테 어느 정도 과제를 내줘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사람마다 얼마큼 차이 나냐면요.
1시간에 5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차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더 차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읽으면 300페이지짜리 다 읽을 수 있는데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자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운동도 하고 여유있게. 그랬을 때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주중이 50시간이고요. 요 주말에 여기가 10시간, 그 다음에 10시간 이렇게 돼요. 그럼 2시간씩 잡으면.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거보다 많이 하면 1등급이고, 이거보다 적게 하면 3등급, 2등급이에요. 10시간, 10시간 읽고, 그 다음에 주말에 여기 10시간, 여기에 10시간, 또 합쳐서 10시간. 근데 요게 50시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 100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라고요. 100시간이 100%. 100%에서 퍼센트를 해서 몇 시간을 하느냐가 자기 학습 효율이에요. 합정량이고.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을 더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 뭔가를 또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줘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적어서 요 시간이 본인이 그러면 3시간만 공부했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3시간만 했나? 그 과목 적혀 있는데 따로 사회나 이런 건 없어. 이게 탐구입니다. 탐구가. 이 탐구가 두 가지로 하는 과탐이 있고 사탐이 있습니다.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렇게. 탐구, 국사까지도 여기서 치셔도 되고 여기다가 하나 더 칸을 만드셔도 돼요. 변형시켜서 만드세요. 그리고 이 파일을 카페 가면 다운로드 받는 공지사항에 다운로드 받는 파일에 거기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남대로 뽑아서 그거 출력해갖고 본인이 출력하셔도 돼요. 이거 재조정해서. 근데 학습 캘린더를 안 쓰고 왜 이걸 쓰냐면 이게 한 장에 다 비교가 돼요. 한 주간.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학습 캘린더를 쓰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습 캘린더 쓰시면 굉장히 이거 쓰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근데 학습량으로 봤을 때 수학은 꾸준하게 했어요. 수학 학원을 다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죠? 나머지는 국어를 이틀에 한 번 하는 건 잘했고 영어도 어느 정도 했네요. 근데 요렇게 여기만 뭉개되지 않고 여기만 한 이틀만 더 했으면 균형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진 않았고 현재 상황에서 운동하고 잠자고 뭐 이런 건 다 나쁘지 않아요. 운동하고 잠자고 그리고 수학학원을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본인 개념 안에서. 그리고 영어하고 나머지 숙제하고 정리하는데 이제 평이해요. 근데 나는 농담하는 성격 아닌 거 알죠? 제가 20년 가르치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머리가. 본인은 잘 몰라요, 학생들은. 본인이 가르쳐봤어요, 20년 동안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그 시간에 하고 시험 보고 결과 보고 그거 분석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본 애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재수 기숙사관도 다니고 내가 육출을 했으니까 종락원, 대성관학원 하고 기숙사관이 있었으니까 서울대 가는 애들도 몇천 명, 거의 1000명 단위, 2000명 단위 봤잖아요. 또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재능으로는. 공부 재능으로. 근데 뭐가 안 만들어졌냐? 습관이 안 만들어져. 되게 아까워요, 지금. 수학은 지금부터 하면 돼요. 나쁘지 않을 거야. 근데 습관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를 꾸준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정신의 한계, 관점의 한계. 그러니까 지금 고1 애들, 쟤네들 열심히 했어요. 똑같이 고1은 이만큼 공부했고요. 방학 동안에 중학생들은 요만큼 했어요. 한 45%. 근데 중학생들은 평균이 95점을 다 돌파했고요. 고등학생은 75점이나 75점에서 80점 사이가.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등학생 이만큼에다가 또 그만큼을 2번 더 해야 돼요. 장난 아니죠. 그래야 전교 3등 안에 들고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고등학생만큼만 하면 올백이 나와요. 당연히. 그러니까 중학교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고등학교 거를 플러스 알파를 또 해요. 이게 선행하는 애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3배수라고 거의.
새벽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나뉘어요. 서울 이렇게 인서울, 서성안, 스카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배예요. 그 양이라는 거, 습관을 통해서 양이라는 걸 치열하게 늘리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양을 늘리려면 속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하면 똑같이 지금 현재 여기 계약하기 전에 이 자습서 읽었을 때 속도가 본인이 30이라면 지금은 한 3배 정도는 빨라졌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옛날에는 1년에 할 걸 3년에 할 걸 지금 1년에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몇 배까지 빨라지냐? 50배, 100배 빨라져요. 실제로. 이렇게 괴경 지식도 늘려서 빨리 읽는 것도 있어, 물론.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빨리 읽으려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습서를 처음 읽을 때는 처음부터 그냥 쭉 읽기도 하고 몰입해서 한 과목을 읽기도 하고 다 한 과목씩 다 끝내야 돼요. 근데 이 끝내는 거 한 번씩 다 읽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씩 읽기도 하고 나중에 두 번째 부분은 2개씩 묶어서 이거랑 이거 문과 이과 문과 이과 문과 이과로 이렇게 문과 이과로 나눠서 읽기도 하고 나중에는 세트로 국영수를 세트로 해서 이거를 한번 쫙 돌리면 이거를 90분 단위로 아니면 2시간 단위로 두고 이거를 시간은 자기 맘대로 배분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나중에는 이게 5과목이 되면 이걸 회전식으로 읽어요. 이거 읽고 다시 이거를 책을 읽고 뽑아서 뒤에다 놔요. 또 읽어요. 뒤에다 놔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계속 읽어요. 그걸 회전식으로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빨리 못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실제 이 시험범위 나와 있는 거를 시험 보기 10분 전에 다 보잖아요. 시험 기간에. 그건 똑같아요. 20분에 착한 거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보지 않아도 돼야 하는 거를 과감하게 버려나가는 게 이게 요약식 읽기예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100번 보려면 100번 보지 뭐하러 100번 봐 이렇게 할 만큼. 점점 이제 줄여나가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연습을 그렇게 강조하고 프린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실제적으로 제일 좋은 건 고등학교 교과서를 20번 이상 읽은 다음에 공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건 중학교 교과서를 읽기도 하고 역사 흐름에 대한 만화를 읽기도 하고 아니면 용어나 프린트를 읽기도 해서 요 교과서를 읽기 좋은 상태. 왜? 여기에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아니면 흐름을 잡는데 너무 힘들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전 단계로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 정리도 주고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는 알고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문제 파일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읽어요. 그래서 7번 정도를 읽고 7번에서 10번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대량을 풀어서 틀린 것만 여기다 다 체크한 다음에 다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은 다음에 시험을 보고 틀린 게 나오면 그때부터 오답 정리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지금도 쓰고 고등학교 때도 쓰고 계속 시험 보고 나중에 뭐 공무원 시험 뭐든 뭐 다른 것도 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이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 교과서를 다 읽은 다음에 영상을 2배속으로 한 뭐 20개 안쪽으로 된 영상, 국사 영상을 쭈루룩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이런 영상이 있으면 교재를 다 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만 찍어서 2배속으로 보고 빠르게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좀 집중해서 듣고 하는 식으로 들어야지 이걸 다 듣는 동안에 이걸 차라리 20번 읽죠. 교재를. 근데 이게 재밌으니까 설명하고 그러니까. 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공부를 하면서 자습서를 10번을 읽으면 이 평가 문제집 쓸 때 이 내용을 다 자습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순식간에 1시간, 2시간에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10번 보는 돈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 문제집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어떤 기준으로 10가지로 접근해서 분석을 하느냐, 심화로 이런 각도로도 보고 이런 각도로도 보느냐, 이거를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배워요. 왜? 본인의 시각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풀고
고난도 전에 문제집을 하나 풀죠. 문제집을 풀고 이렇게 고등학교는 완전히 고난도 문제, 중학교는 그냥 1번 문제하고 10번 문제집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심화, 고난도 그리고 만점 대비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가 기반이 돼서 빨리 끝내고 문제집까지 끝내서 요걸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만점이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강 듣는 법, 동화쌤 인강 듣는 거 이렇게 유튜브 쳐서 한번 보시면 인강 듣는 9가지 조언이 있는데 책을 다 본 다음에 부분적으로만 봐야 되는데 숙제는 할 수 없이 다 들어야죠. 끝도 없이 시간이 들어요. 진짜 좋다. 그러니까 다 듣는다는 게 아예 처음부터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정리만 하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중2들을 저기 굉장히 정리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중2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그 내용을 20번 보고 쭉 줄여가지고 정말 이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 내가 궁금하고 호기심 나온 거, 시험에 나올 만한 헷갈릴 만한 것, 그리고 어떤 내용을 내가 재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지 알까 시험 예측하는 거, 요런 것들 외에 그냥 본인이 아는 건데 여기다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세법 다 그려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아요. 도움 나름 되지만 고등학교 가서 양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있는 쟤는 이제 2학년이니까 3학년 되고 또 2학년 지내는 과정 속에서 2학년 지나는 과정 속에 교정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두거든요. 왜? 공부 앉아서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습관이 들으라고. 근데 지금 중3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걸 줄여서 보고 봐서 요만큼만 쓴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요거와 관련된 뭐가 관련된 요거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고난도로. 그래서 이만큼 확정한 다음에 요걸 다시 이렇게 줄여야 돼. 그러니까 노트 필기를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남학생보다 흔한데 노트 필기를 너무 끝내주게 하는데 성적은 3등급이에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다 금지했어요. 노트 필기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그래가지고 노트 필기를 하고 싶으면 마구잡이로 글씨 쓰면서 최대한 빨리 쓰면서 이거를 여러 번 시켰더니 2등급 됐어요. 근데 그리고도 이걸 또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만두더라. 그래도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노트 필기 안 됐어. 그래서 노트 필기는 자기가 다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시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누적 기록부도 그래. 다시 보고 자기가 컨설팅 하기 위해서 피드백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이 단어를 할 때 내가 뭘 배웠는데 이걸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써 수도 있고 영어 이게 이 단어 나가는데 몇 페이지를 몇 시간을 그렸는데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를 빨리 정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영어 EBS 국어를 들으면서 요거를 필기를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필기를 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꾸 피드백해서 물어봐야 되는 단계예요, 본인은.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공법과 관련된 상황들을 쭈르륵 얘기를 해주고 그걸 알고서 그 중에서 본인이 안 한다면 인정할게요. 본인이 안 해도 돼요. 왜?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이 있어요. 공부법은 배우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 거니까. 공부법은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얘기해줘도 나랑 안 맞으면 너는 그거 좋아하는 너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안 해요. 근데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법은 개선할 수 있어요. 어떤 애가 수학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안 하려면 말하고 나중에 이거 똑같아요. 재수생이 어떤 애가 이렇게 1년 동안 배운 다음에 다 설명해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더니 다음에 공부하더니 이제 쌤 저번에 얘기했던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다 배우더라고요. 1년 동안. 그래서 공부법이 2년 걸리더라고요. 보통. 한 번 다 들어요. 뭐 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안 써요. 근데 나중에는 지나가면 그게 필요하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1 아이들 아까 이제 쭈루룩 하면서 애들한테
중학교 때 지금 너한테 예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속도 빨라야 돼, 빨라야 돼, 빨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까 이제 거기 지민이도 그렇고 지금 알겠대. 시구서. 왜 그러냐면 오빠 숙제하는 거 봤죠? 숙제양. 학교 숙제양이 재민이가 하루에 6시간씩 하나도 안 빼고 계속 숙제를 매일매일 하는데도 아직도 하는 중이에요. 그 끝나면 또 숙제 또 내는데요. 숙제양이 어마무시하다고. 이렇게 좀 뽑아준 문제가 중학교는 예를 들어 30문제 풀어와라. 그리고 고등학교는 300문제 풀어와라. 이렇게 는다. 그러니까 숙제를 빨리 하는 법. 빨리 명확하게 하는 법. 그러면 숙제를 하다 보면 천천히 하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떤 내 방식으로 쓰느냐. 지우고 싶으면 지워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기본 툴로 만든 것 뿐이야. 근데 쓰는 아이들은 쓰고 체크하고 하는 건 다 돼. 그러면 딱 하나만 권한다고.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여기다 피드백으로 다른 글자로, 다른 색으로 한 번쯤. 이거 오늘 하루 했으면 다음날. 이 저녁 때 어제 뭐 했는데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추가로 쓰는 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 썼죠? 거기다가 추가로 다른 색깔로 여기다가 본인이 피드백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써놓는 거,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써놓는 거를 여기다가 생각이나 이게 저녁 수학 수업할 때 요런 점 주의, 아니 요런 점 강점, 요런 점 칭찬, 요런 점은 개선. 이렇게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학습량 자체도 사실은 더 늘려야 돼요. 보통 이제 억지로는 안 되죠. 천천히 하세요. 강점이 지능, 이해력, 분석력, 아니다. 초집중력이다. 초집중력. 니네 집의 장점이에요.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타고난 재능으로 이 집중력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꾸준하게 습관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집중력으로 하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수학도 이제 하고 다.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본인이 개선해야 되니까, 아니 다 안 받아들여도 된다니까. 한두 가지씩은 본인이 들었을 때, 판단했을 때, 이런 방법은 배워서 한번 해보겠다. 해본 다음에 안 맞는 것 같다면 안 해도 돼. 솔직히 아이들한테 책 이거 읽으라고 7번 읽으라고, 이건 당연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눈이 빨라 손이 빨라. 이제 넌 손이라 그러잖아. 다들 눈이라고 하잖아, 애들이. 그리고 손으로 진짜 자기가 졸리대. 그러면 막 볼펜 팔목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졸릴 새가 없어. 집중하느라고. 처음에 볼펜 줄 치면 이렇게 친다?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친다? 이렇게 손목만. 그 다음에 손 맞고 죽겠다 그러고. 그 줄 치는 것 자체도 애들이 안 해보면 낯설다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줄 치는 거. 근데 안 해보면 낯설다는 거예요. 낯설으면 진짜 해야 될 걸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쭉쭉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다음 단계, 여기서 한두 개씩 골라야 돼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이 고른 걸 연결해서 줄거리가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고른 걸 연결하면 그 부수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이거 시험 나오겠다 이렇게. 시험 나오는 감자 쪽. 이게 감자 줄기인데 감자를 찾아내는. 근데 지금 단계는 밑줄 치고 요 속도, 요렇게 쭉쭉쭉 주는 속도도 더 빨라서. 그러니까 한 번 천천히 읽을 거를 3번을 읽고서, 한 번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는데 3번을 읽을 때 이것도 그렇잖아. 굉장히 빨리 읽고, 그죠? 어느 정도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도 요 한 번의 시간 안에 이게 되더라도, 분석되더라도 여기에서 뭐라고요? 안 읽어도 되는 상식적인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요한 걸 골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네가 천천히 생각한 네 스타일로 천천히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이렇게 돼서 해놓은 다음에 요걸 다시 하잖아요. 두 번째로. 네 방식대로. 그러면 요게 이 보통 그냥 하는 것보다 3번, 2번 하면 너는 1시간 걸리고 1시간 걸렸거든, 옛날에. 근데 이게 1시간 걸려서 이 작업을 해주면 이게 30분으로 20분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횟수는 4번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속도 좀 더 빨리 해주고 하라는 거죠. 욕심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 아, 너 머리 좋다고 그러더래. 머리 좋은 걸 증명해보래. 그래서 이때 이렇고 이때 이렇고 이때 이렇고 다 진짜 너는 네가 증명하라면 내가 다 써놓게. 네가 왜 남들보다 머리 좋은지 다 써놓고 다 얘기해줬더니 아 그건 그러고요 하기 싫어요. 뭐 할 말 없어. 그리고 아시잖아요. 내가 농담 한 달 지났는데 2달 지났는데 농담이라는 걸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 머리 재능 되게 좋다. 그러니까 습관만 차근차근 욕심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만들어가라고. 언제까지만 만들면 되냐면 적어도 내 생각엔 여름방학에 만들어야 돼.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그래야 고등학교 거를 쭉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고1 들어갔을 때 승부를 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까지 차곡차곡 누적 기록부도 더 써보고 노트 정리한 것도 나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챙겨서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권하는 거는 이거 하고 보는 건 유튜브에다 동화샘 이렇게 동화샘 인강 듣는 법 봤어요? 인강 듣는 법 9가지 조언 보시고 그 다음에 동화샘 학습기록 누적기록부 그러면 개선법 60가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건 봤어. 아 이거 보셨어요? 아 그러면 여기 인강 듣는 법하고 인강 듣는 법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온라인 계약하고 그러면 어쨌든 인강처럼 나갈 거잖아요. 선생님이랑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화상으로 하는데 인강도 이거 보라고 하고 숙제 내고 화상으로만 계속하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시기 힘들 텐데 화상으로 7시간 하면 쓰러져요. 굉장히 긴장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텐데 요 동화샘 인강 듣는 법 9가지 조언 꼭 요거 끝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숙제 특별한 거 없으면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